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이적시장 전문가로 유명한 그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가 여러 차례 그 김민재 선수의 맨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한 바 있었죠. 이러한 가운데 물론 프랑스 쪽 언론에서는 여러 차례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요. 로마노 기자 입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1년 전부터 김민재를 노렸다는 말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4개 팀이 오픈 레이스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맨유의 그 인수 절차가 현재 약간 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엔 김민재 선수 관련한 이적설과 맨유의 인수 관련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노 기자가 또다시 그 유나이티드 스탠드라고 맨유 팬들이 운영하는 구독자 162만 명을 자랑하는 유튜브 채널하고 독점 인터뷰를 시행했습니다. 로마노 기자가 이전에도 3월경에 그 유나이티드 스탠드하고 독점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김민재 선수의 맨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심지어 김민재가 굉장히 뛰어난 센터백이다. 현재 세리의 최고의 센터백이다라고 칭찬까지 해서 눈길을 끌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17시간 전에 해당 라이브를 진행했었습니다. 맨유 팬들하고의 이제 소통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 부분만 조금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맨유는 김민재를 주시하고 있고 그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김민재를 체크하기 위해 스카우트를 보내 경기를 직접 참관했고 그들은 김민재를 매우 좋은 선수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실제 맨유 스카우트가 3월에 있었던 라치오하고의 경기 때 그때 이제 비록 팀은 0대1로 졌지만은 스카우트를 파견해가지고 김민재 선수를 관찰했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은 물론 로마노 기자도 남긴 바 있었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하지만 김민재 영입을 원하는 팀은 맨유만이 아닌 4개 클럽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중 하나인 파리 생제르맹은 페네르바체 시절부터 김민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파리가 왜 김민재 영입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현재 파리에는 마르키뉴스를 제외하고는 확실한 센터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라모스가 후반기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라모스는 부상이 너무 잦아지면서 요즘 들어서 그러면서 한 시즌을 풀로 뛰기에 힘든 상태이고 또 이제 킴펜베도 장기 부상 후 아웃된 데다가 판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계약 기간도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이로 인해 수비형 미드필더인 다닐로 페레이라가 상당히 많은 경기를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었는데요. 심지어 17살 유망주마저도 경기에 나서야 했던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재와 슈크리니아르를 한 명만이 아닌 동시에 영입하려고 한다는 보도들이 프랑스 현지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이는 현재 오픈 레이스 중에 있고 4개 팀이 오픈 레이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민재에겐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 이거는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나폴리는 김민재의 바이아웃 조항을 없애거나 금액을 올리기 위해 시도하고 있고 가능한 빠르게 재계약을 맺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직 재계약 협상이 진전된 건 없다. 선수는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실제 이거는 김민재 선수 본인이 그때 대표팀에 합류했었을 때 콜롬비아하고의 평가전이 끝나고 믹스드존 인터뷰에서 얘기했었죠. 자기는 이적설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그냥 남은 시즌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미 로마노 기자가 4월 5일자 컷오프 사이드에 기고하는 데일리 브리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유료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미 파리 생제르맹이 김민재를 고평가하고 있다라고 남기면서 맨유 역시 김민재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전한 바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이번 유나이티드 스탠드하고의 독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 외에도 이제 레버쿠젠 오른쪽 풀백인 제레미 프림퐁에 대한 이제 관심을 보도하기도 했고요. 프림퐁을 오래전부터 지켜봐 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맨유 보드진들이. 그리고 프림퐁도 맨유를 가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페노트 미드필더인 쾌쿠츠를 포함해가지고 미드필더 보강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라호비치도
맨유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건 그러니까 영입하려고 한다가 아니고 지켜보고 있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격수 보강이 실패할 시에 블라우비치도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대야 재계약 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유나이티드 스탠드하고의 인터뷰에서의 메인 DC는 바로 케인이었습니다. 맨유가 가장 원하는 공격수는 케인이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은 맨유는 현재 신체 조건, 그 피지컬적이고 또 이제 전통적인 유형의 9번 공격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케인이 여기에 딱 맞는 선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테나흐 감독이 케인의 팬이고 그러하기에 그가 톱타겟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다만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변수가 어떤 거냐면요, 밑에 이제 있는 내용이 그건데요, 새로운 소유주, 예산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 해리 케인 영입에 대한 내부 논의는 없다라고 남긴 겁니다. 즉 지금 맨유 인수 절차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마이크 키건 기자가 그 데일리 메일에서 그 맨유 전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맨유 인수 2차 비드 업데이트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축약해서 SNS에 올린 건데요. 뭐라고 축약을 했냐면요, 맨유 판매 업데이트, 입찰자들 사이에서 커지는 불만, 두 번째 입찰 이후 아직 아무 소식이 없다, 송금 준비는 끝났다 라고 남긴 겁니다. 그러면 해당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맨유 인수 입찰자들이 두 번째 입찰에서 2주 이상 업데이트 부족으로 인해 좌절한 이후 이번 주 맨유 인수전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예상된다라고 남긴 건데, 제목이 이게 근데 사실 제가 처음 이거 준비했을 때에서 업데이트 된 거예요. 원래는 좌절했다까지였어요. 좌절했다인데 그러고 나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기사 URL 자체를 완전히 수정을 했더라고요. 같은 URL인데 내용이, 제목도 바뀌고 내용도 소폭 변경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밑에 이제 그 요약본이 맨유 인수 입찰자들은 인수 관련 잠재적인 업데이트 부족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새 맨유 소유주들이 두 번째 구단 인수 입찰 이후 2주가 지났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붙은 거예요. 이게 원래 없었는데요. 하지만 스포츠메일은 상황이 앞으로 며칠 사이에 발전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남긴 건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본문에 있는 첫 두 문단도 원래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 추가적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 건데요. 이번 주 맨유 판매 움직임이 예상된다. 스포츠메일은 두 번째 입찰이 접수된 지 2주 이상 지난 며칠 동안 상황이 발전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조금 전개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태까지는 난항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원래 있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요. 시계가 똑딱거리면서 촉박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글레이저 가문이 완전 인수에 대한 제안을 수락할 경우 새로운 인수자가 여름 이적 시장을 관장할 시간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아직까지 2차 인수 비드를 한 다음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늦춰진 가운데 글레이저 가문이 뒤늦게 판매를 한다면은 그러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에 나설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두 번째 제안은 3월 23일 영국 억만장자 짐 레클리프 경의 그룹 이네오스가 제출한 데 이어 하루 뒤에 셰이크 자신 빈 하마드 알타니가 제출하면서 마무리됐다. 카타르 자본인 거죠. 양측 모두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미국 상업은행 레인 그룹이 주도한 짧은 기간 안에 고군분투 끝에 입찰을 위한 마감 연장일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 단계에선 시간이 중요하다고 여겨졌기에 인수자들은 2차 인수 비드 이후 약 7일 후에 답변을 들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스포츠메일은 일부 사람들에게 실망감은 물론 심지어 짜증까지 유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7일 후에는 답변을 들을 줄 알았는데 2주가 더 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실망하고 짜증내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셰이크 자심은 이미 자신의 제안이 성공적이라면서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에릭 테나흐 감독이 선수단 개편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이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협상 진전은 환영받을 일이다.
이 문장은 여기에 추가된 거예요. 이거 없었어요. 그냥 이 뒤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뒤도 살짝 바뀌었어요. 지금은 글레이저 가문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인데 원래는 글레이저 가문의 행보는 미지수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조금씩 바꿨다라고 할 수 있죠. 기사 내용을. 그러면서 이제 그 입찰 금액은 50억 파운드, 한화 약 8조 선으로 예상되고 있고 글레이저 가문은 60억 파운드, 한화 약 10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단계에서 한 그룹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세 번째 입찰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래클리프 경과 이제 그 쉐이크 자심 쪽 이 두 그룹에서 2차 비드까지 한 거잖아요. 이 중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둘 중 한 그룹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 입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돈을 더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각에선 글레이저 쪽에서 아직 움직임이 없는 건 모든 옵션을 면밀히 고려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완전 인수를 위한 두 입찰자 외에도 미국 투자 매니지먼트 엘리엇도 일부 지분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하는 여러 그룹 중 하나다. 완전 인수 제안을 한 거는 래클리프 경과 쉐이크 자심 딱 두 입찰자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 그룹에서 부분 투자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분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조금 가져오는 형태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아직까지 어떤 형태로 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리버풀도 원래는 그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존 헨리 구단주가 2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 보스턴 지역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리버풀 매각할 생각 없다. 부분 투자만 받을 것이다 라고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을 했죠. 글레이저 가문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완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긴 했었으나 이게 부분 투자로 바뀔 수는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맨유는 올드 트래포드 구장을 재개발하거나 아니면 새 경기장을 짓는 건 물론 훈련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10억 파운드, 하나 약 1조 6천억 에서 20억 파운드, 하나 약 3조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글레이저 가문이 남는다면 맨유 서포터들의 반응은 차가울 것으로 보인다. 즉 그 매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분 투자만으로 끝내면은 맨유 서포터들이 화를 낼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레이저에게 맨유를 매각하라는 안티 글레이저 구호가 경기장에서 흔하게 들리고 있고 글레이저 아웃이라는 새로운 대형 걸개가 맨유와 에버튼의 지난 홈 경기에 등장했다. 사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맨유의 인수가 순조롭게 끝날 시에 2023-24 시즌 예상 명단을 그냥 뭐 재미삼아서 예상해 본 겁니다. 최전방 공격수는 케인이나 오시멘 중에 한 명이 올 가능성이 높죠. 물론 뭐 안 된다면 블라우비치라던가 뭐 아니면은 무안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어쨌건 현재 맨유가 원하는 1픽은 케인, 2픽은 오시멘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2선은 레시포드, 부페, 그리고 아마도 2선 보강이 없다면 산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는 안토니보다 산초의 폼이 더 좋거든요. 산초가 한때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호소하면서 월드컵에서 탈락한 이후에 그러면서 한동안 팀에서 이탈해 있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복귀해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안토니보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뭐 만족스러운 모습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제 백업은 가르나초, 에릭센, 안토니가 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드필더 한 자리는 영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나 감독이 가장 원하는 건 프랭키 데용이지만 뭐 어려울 경우엔 벨링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마누코네, 메넨글라드바흐 미드필더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큐쿠츠도 있고 여러 명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분명한 건 영입을 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영입될 미드필더의 파트너는 카세미루가 주전에 맥토미니가 백업을 볼 걸로 보이는데 맥토미니가 이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맨유 쪽에서는 5천만 파운드를 내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그 맥토미니가 주전으로 뛰고 싶어서 이적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도들이 물론 뭐 이건 루머입니다. 영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은 주전은 쇼와 프림퐁 그리고 백업은 말라시아와 달롯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뭐 프림퐁은 영입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완비사카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백업에 달롯을 적어놓은 이유는 맨유가 달롯하고 지금 재계약 협상 중에 있어요. 그럼 재계약한다는 건 남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프림퐁이 온다면은 완비사카가 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긴 합니다. 다만 그냥 완비사카 남고 달롯하고 둘이 경쟁하는 구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은 리산드로, 바란, 김민재 이렇게 3명이 경쟁을 할 걸로 보입니다. 주전자리를 놓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메가이어는 그렇게 되면 판매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뭐 최근에 테나와 감독이 메가이어의 경기력에 대해 굉장히 만족감을 표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한다, 수비적으로 견고하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골키퍼는 대야하고 재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라야 영입 얘기도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테나 감독의 성향을 고려하면은 발밑이 좋은 라야가 잘 맞는 옵션이라고 봐가지고요. 라야하고 대야가 주전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인 거고요. 다만 그런데 인수가 순조롭게 끝나지 않는다면은, 물론 그래도 맨유는 선수 영입할 돈이 있긴 해요. 하지만은 일단 1순위는 공격수예요. 케인이나 오시맨이나 뭐 이런 공격수 영입할 때 최소 1억 파운드 이상 들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거액이 나가고, 또 이제 미드필더도 현재 뭐 얘기되고 있는 게 대용, 벨링엄 막 이런 선수들 또 1억 파운드 넘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쪽에 보강하면은 더 이상 센터백에 거액을 쓸 여유가 없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김민재 영입에 나서지 못할 위험성이 있죠. 당장 케인도 내부 논의를 하다가 멈춘 상태라고 하잖아요. 인수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맨유 팬들이 지금 글레이저 아웃을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너네가 팔아야지 우리가 선수 영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현재 그 맨유는 뭐 잠시 주춤했었으나 최근 연승을 달리면서 5위 토트넘하고의 승점 차를 3점으로 벌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한 경기를 덜 치렀어요, 맨유가. 즉 현재로서는 4위가 상당히 유력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변수는 맨유의 빡빡한 일정이에요. 맨유는 안 그래도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들을 치렀어요. 이유는 4개 대회를 병행을 했었거든요. 그 가운데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고, 또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는 8강에 올라갔고, 또 이제 FA컵에서는 준결승에 올라간 상태인 건데요.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당장 그 3일 뒤에 세비야하고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을 치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리그 경기를 치르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세비야와 유로파리그 8강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 첼시전이 원래는 있는 건데 이게 FA컵 4강전 때문에 연기됐어요. 그래서 뒤에 또 잡힐 예정이거든요. 그러하게 이제 그 세비야하고의 원정 경기를 치르고 나서 브라이턴하고의 FA컵 4강전을 치러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원정 경기 치르고 에스턴 빌라전 치르고 다시 브라이턴 원정 경기 치르고 웨스트햄 원정 경기 치르고 울버햄튼전 치르고 본머스전을 거쳐서 풀럼전까지 치르고 나서 또 이제 연기된 첼시전도 치러야 하고, 만약에 유로파리그 4강에 올라가게 되면은 또 2경기가 연장되고 여기서 결승 가면은 3경기 연장이 되는 거고, FA컵도 4강전을 돌파하게 되면 결승전까지 치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일정들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맨유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처하는 게 보이거든요. 즉 체력 이슈를 드러내게 된다면은 자칫 4위 경쟁에서 밀려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그 로마노 기자가 얘기한 김민재의 맨유 및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 그리고 또 이제 맨유 인수와 관련한 현 시점의 최신 업데이트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